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전련 25번째 시간이군요. 오늘부터 앞으로 8시간에 걸쳐서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열심히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8강제 그 주제를 열심과 생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건강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루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4학년이냐, 5학년이냐. 글쎄, 사람들의 얼굴을 봐서 그 사람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몸의 상태를 봐서 나이를 알 수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한쪽 발로 양팔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몇 초 있으면 신체의 나이가 나온다 그러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한쪽 발로 20초를 넘기면 30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0초가 넘더군요. 그러면 제가 30대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역을 해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건강 문제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동료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뭐 염색을 한다, 또 아니면 돋보기를 쓴다, 그럴 때거든요. 저는 염색도 안 했고 돋보기도 안 쓰고 있습니다.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질문을 종종 받아보기도 하죠. 네, 우리 건강합시다. 그럼 어떻게 건강할까?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책인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는데 신묘막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행사에 대해서 내 영혼이 감사한다. 기뻐한다. 여기 본문 말씀은 잘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의 신묘막측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몸 안에는 세포가 약 60조 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60조. 그런데 어떤 세포는 이렇게 달걀만한 세포가 있고요. 어떤 세포는 이렇게 바위 끝에 100개가, 바위 끝에 100만 개가 바늘 끝에 100만 개가 올라가도 남을 정도의 아주 작은 세포들이 됩니다. 신기하죠? 60조라고 하는 걸 우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있는데, 여러분들 겨울에 입는 옷 가운데 등산복에도 그렇지만은 이 고어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직조를 할 때, 짤 때 그 굵기를, 그러니까 이제 통풍되는 그 굵기를 조절하게 되는데, 성질이 각각 틀린 것들에 대한 대응책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의 굵기가 크니까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땀은 굵기가 작으니까 통과가 된다. 이 고어텍스의 원리거든요. 그럼 우리 피부의 막은 어떨까요? 피부의 막은 마이너스 7승이라고 하더군요. 10에. 그러니까 0.0000001 밀리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우리 피부막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필요 없는 노폐물들을 내보내죠. 내부의 염분이나 유기물질, 물 이런 것들은 균형을 서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내보낼 건 내보내고 들어올 건 들어오게 하고. 만약에 빗물이 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그게 큰일 나는 일이죠. 하지만 빗물은 못 들어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땀들이 나오면서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부가 참 대단합니다. 그뿐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뇌 속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상돌기나 또는 축삭돌기가 있는데 이렇게 수상돌기에서 정보들이 전달되는데 그 속도가 시속 460km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속전철보다 아니죠. 고속철도죠. 철도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간다고 할 때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빠르게 간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축삭돌기에서 다시 이제 신호를 보내면서 이렇게 재충전되는데 이렇게 전기 신호죠.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이게 2000분의 1초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몸은 아주 신비할 수밖에 없죠. 눈이 있습니다. 눈은 하루에 몇 번 깜빡거릴까? 학자들은 이런 것도 계산하나 봐요. 10만 번 깜빡거린답니다. 그럼 10만 번의 수고가 어느 정도일까 하면 이걸 우리가 발로 다리로 걷는다고 한다면 하루에 80km를 걷는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요새 우리 잘 걷지 않죠? 80km면 하루 종일 걸어도
하루 종일이 뭡니까? 보통 4km를 1시간 동안 건다고 하면 20시간인데 엄청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또 우리의 귀는 소리를 듣죠. 엄청난 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 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 진동이 귀에서 하는 진동이 10억분의 1이라고 하죠. 아주 미세한 진동 속에서 필요한 소리들을 많이 우리는 가려내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 코가 하루 들여마시는 이 공기의 양은 13,500리터라고 하는데 이 코가 그래도 우린 말짱하죠. 우리 핏줄 같은 경우 건장한 남자의 경우 약 70kg 되는 남자의 경우는 그 연장이 12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135회를 왕복한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의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그 DNA가 있는데 DNA 같은 경우에는 지구하고 태양 사이를 40번을 왕복할 수 있답니다. 아주 엄청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피가 적혈구를 갖고 있는데 적혈구는 보통 수명이 120일 없어지다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이 적혈구가 이동하는 그 거리가 약 7만 5천 회나 된다고, 7만 5천 번이나 신체를 순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몸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어떠한 것들일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신묘막측하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가정에서 물건을 취급할 때도 그렇습니다. 고가품일수록 우리는 참 귀하게 여기죠. 애지중지하게 됩니다.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진 우리의 몸. 이 몸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신묘막측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아주 탁월한 놀라운 뛰어난 그런 형상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 몸 자체가 역시 뛰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 1장 26절에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시편 139편에서도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조직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귀한 건물처럼 우리 조직체를 말할 수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는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이건 하나님에서 받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뭔가 잘하길 원한다면 우리 신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강건해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건강은 무엇일까요? 요새 건강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 되겠죠? 운동을 하고, 또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는, 잘 먹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건강하는 비결이 될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수면이라든가, 또는 이제 약물 복용이라든가, 이것도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겠죠? 자, 건강은 무엇일까? 키가 큰 사람일까요? 건강은 누구일까? 이 근육이 발달한 사람일까요? 또 건강은 무엇일까? 위대한 사람,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운동하는 곳을 우리는 헬스 클럽 또는 헬스 센터라고 그러죠. 하지만 그걸 또 바꿔 얘기하면 피트니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피트니스. 바꿔 말하면 적합성이라는 의미인데 각각의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할 때 그게 건강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구강 구조가 잘 돼서 말이 잘 나온다. 이것도 건강의 한 모습이 되겠고 귀가 잘 들린다. 눈이 잘 본다. 이게 건강이라는 얘기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장기 중에 내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위가 잘 이렇게 소화를 시킨다. 그게 건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위가 작다 크다. 밥을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그게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팔다리 잘 움직인다. 이것도 건강과 관련이 될 수 있죠. 저는 이제, 지금 우리 학생들하고 비교해보면 제 키가 작은 편입니다. 물론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남자 사회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남자답고 키 큰 사람이 더 멋있잖아요. 하지만 과연 이 사역을 할 때 누가 더 오래 할 것이며 누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 하고 얘기할 때는 역시 적합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 삶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건강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될 때, 자, 그 첫 번째가 우선 나쁜 걸 좀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걸 생각할 때 건강을 위해서 이 음주 흡연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게 되겠죠. 제가 군에 있으면서 이제 같이 아침에 그 동료들하고 구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요. 간밤에 술을 많이 먹은 사람, 아침에 달리기 못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 달리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약간의 운동을 하게 됐었지만은, 오래 달리는 것, 그리고 빨리 달리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하면 뭐 단적이죠. 음주, 흡연을 안 한다 하는 겁니다. 뭐 남자들이 군대 가면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술을 먹이려고. 물론 저는 이제 신앙이 있었으니까 더 그렇기도 하지만은 가서 술을 먹지 않도록 첫날부터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회식을 저희는 좀 자주 했어요. 저는 미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술을 먹는데 제 앞에는 항상 콜라를 갖다 놨습니다. 또 뭐 담배가 보급이 나오면 그럼 이제 남들 주죠. 그렇게 해서 술과 담배랑 관계가 없이 좀 멀리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술과 담배 문제는 아마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제일 큰 문제가 돈 문제겠죠. 그래서 음주비연을 우리가 금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이 돈을 술과 또는 이제 담배를 사고 활용하는 데 써야 되겠느냐. 내지는 또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있어지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한 요소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약물을 또는 뭐 담배는 니코틴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그 몸에 이완작용을 한다는 측면도 있기도 하고 술은 또 각성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흡연 같은 경우는 약 4,000가지의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중에 한 2,000가지는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음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알코올 중독자가 사실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큰 장애가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도 음주 흡연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주 흡연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하셔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일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건강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트니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몸을 적합하게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 그럴 때 그럼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적합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신체 기능이 되겠죠. 신체 기능. 신체 적합성인데 그 첫 번째가 아마 호흡일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신체 기능의 호흡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원만해질 때 우리 안에 장 기능도 그렇고 우리 피부도 그렇고요. 얼굴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 기능을 위해서 특별히 호흡 기능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있겠고 그 한 가지가 또 근육 운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육 운동. 그래서 우리의 근육들이 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근육이 뭐 무거운 걸 들어 올린다. 또는 이게 뭐라 그럴까? 내구성이라고 그러죠. 지구력이라고 그러죠. 오래 견딘다. 이런 것도 훈련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체력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매달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하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할 때 뭐 많은 이유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 기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해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운동을 할 때 뭐 간단하게 한다면 쇠 막대기 아니면 원판 또 고리 또 아령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신장 운동, 외전 운동 또는 내전 운동 또는 순환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동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신체의 그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뭐냐면 이건 유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유연성이 얘기할 때는 아마 허리가 제일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체 그 나이를 얘기할 때도 보통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팔을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내려가느냐 하는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유연성이 가장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허리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랍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운동의 필요성들을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뭐 냉수마찰을 한다. 매일매일 추운 겨울에도. 또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서 저는 학교로 갈 때 보통 뭐 반에서 1등 뭐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전교에서는 손을 꼽을 정도로. 보통 이제 새벽밥을 먹고 갑니다. 걸어서 가죠. 한 30분 걸어서 가거든요. 걸어서 가서 이제 창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시킨 다음에 칠판도 지우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바로 여기 입각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유연성을 생각해서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맨손 체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의 발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팔다리를 우리가 발달시켜야 되는데 팔굽혀 펴기.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위해서는 뭐 달리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저는 그냥 교실에서는 앉았다가 일어서기 아니면 제자리 뛰기 보통 줄넘기 하면 300분 정도 하고 그렇게 하죠. 한 번은 제 수련회 때 줄넘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배 대학생 선배 한 분이 아주 체격이 좋은 분인데 무서워 보였나 봐요. 저랑 같이 시합을 하죠. 그래서 제가 줄넘기를 먼저 했습니다. 일단 쉬지 않고 한 1000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기권하더라고요. 뭐 비슷한 일들이 있죠. 맨날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한 번은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도전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태권도 3단이고 싸움을 잘하는 친구인데 하나 저랑 시합을 하죠. 그래서 뭐 할까 그랬더니 팔굽혀펴기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역시 기권하더군요. 왜냐하면 이제 매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도움이 되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윗몸 일으키기.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특별히 유연성을 얘기할 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20번씩 계속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배에다가 왕자가 새겨지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꼭 이 4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맨손 체조 하루에 한 번씩 하기. 그리고 팔굽혀펴기 보통 20회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리기나 앉았다 일어서기 30회. 또는 줄넘기 할 때는 300번을 일단 기준으로 잡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윗몸 일으키기 20번. 이렇게 해서 4가지를 계속하는 것. 이게 건강관리의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 전사님이 이제 봤더니 좀 얼굴이 하얗고 병색이 있었어요. 커피 좀 마시자 하고 그랬더니 커피를 못 마신답니다. 왜 그랬더니 위가 안 좋대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제자훈련을 3월달에 시작해서 쭉 가는데 가을이 됐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차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커피를 마시게 됐냐 그랬더니 숙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몸이 좋아졌다. 그래서 커피를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그 전사님이 여자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자훈련 하겠다고. 그래서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하루는 자기 그 남자친구를 봤는데 오빠를 봤는데 달리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달리기 하냐 그랬더니 숙제 때문에 한다고 제자훈련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야 제자훈련이 무슨 달리기를 시키는 것도 있나 재미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저를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요. 제자훈련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섭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잘 먹는 것. 제가 고등학교 때 빌립보서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핍박하는 이방인들이 되겠죠. 저희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배를 신으로 삼다니 그 배가 뭘까? 먹는 배일까? 분명히 영어로는 벨리 해가지고 이 신체 복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먹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생리적인 욕구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은 먹는 걸로 망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한다는 건 영양 상태로서 우리에게 충분한 균형을 갖추고 힘을 얻게 해주는 에너지원을 섭취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원칙들을 가질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학생들은 예를 들어 중학교 남학생은 하루에 2600칼로리, 여학생은 2300칼로리,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남학생 2500, 여학생 2200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뭐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 칼슘, 철분. 보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요. 학교에서 가정 시간에 열심히 배우더군요. 막 외워요. 그래서 신체에 뭐가 필요한지 하는데 문제는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의 균형을 갖추게 한다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어떨까요? 학교 다니면서 일주일에 밥을 몇 끼를 먹느냐 하면 충분히 편안하게 먹는 밥이 흔치는 않습니다. 도시락 싸가죠. 또는 이제 뭐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되죠. 주로 아침에 먹는 것도 뭐 햄이라든가 소세지 이런 걸 먹기도 하지만은 뭐 저녁 같은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컵라면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신체 영양 섭취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유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 요새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주말 쉽지 않죠. 학원에 가야 되고 또 뭔가 보충해야 되고 자, 먹는 거에 대한 생각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걸 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하루에 3번 먹게 되죠. 아침, 점심, 저녁.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2번을 밥을 먹으면 시간을 많이 세이브 시킨다고 그래요. 절약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은 하루에 2번을 밥을 양을 많이 해서 드시는데 운동을 참 잘합니다. 배구 선수였거든요. 하루에 2번 먹는다. 하지만은 이 위를 생각한다면 나눠서 먹는 게 좋죠. 그래서 학자들 얘기로는 적게 많이 먹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루에 3번은 꼭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늦게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4시간에서 6시간마다 꼭 밥을 먹어야 견딥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 한 7시, 8시 사이, 그 다음에 점심에 12시는 1시 사이, 저녁 6시는 어김없이 배고프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12시에 또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3시, 4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3번, 4번, 끼니를 걸르지 않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심할 때는 뭐 먹을 수 없을 때, 그때는 물이라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좀 입맛이 없거나 뭐 힘들고 그럴 때는 두부를 먹기도 해요. 그냥 밥 대신에. 그래서 저는 빵을 먹은 사람이, 나 먹은 거 없어. 또는 국수를 먹은 사람이 국수를 먹었더니 힘이 너무 없어.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영양에 있어서는. 하지만 한 끼를 걸리지 않는다 하는 그 철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밥을 그렇게 먹으면 간식도 있을 수 있겠죠. 간식을, 텀이 있을 때 오후라든가 밤이라든가 조금만 먹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간식을 별로 즐기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간식도 하나의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양.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공복을 느낄 만큼, 그러니까 포만을 느끼기 바로 전에 멈춰라 그러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건 2030의 법칙은 아닌데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적정선에 이렇게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냐면 80% 차면은 그러면 딱 좋다 그러거든요. 그건 우리 눈으로 보는 외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전체 기능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과하지 않기 위해서 포만이 되기 전까지 하는 게 좋죠. 한 80% 찰 때 우리가 멈추는 게 좋은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많이 먹어야 장사인 줄 알고 많이 먹어야 힘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어떤 텔레비 프로그램 봤더니 15그릇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늘 이렇게 밥을 드시고 무공을 반죽 들어서 일을 하시는데 그건 예외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이제 종류는 다양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죠. 자, 먹는 걸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전 여기에서 한 가지 꼭 30회를 씹는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제가 여름 수련회 강사를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뭐 아침, 점심, 저녁 해주는 밥 열심히 먹죠. 근데 문제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점심 때 이제 밥을 먹고 폐 예배 드리고 마시게 되는데 저를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회장님이 연세가 좀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봉사하실 지원해 오신 분들이 이제 여러 개에서 오셨는데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밥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밥이 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좀 힘드셨나 보죠. 수저를 딱 드시더니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먹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함께 같이 일을 했던 젊으신 40대 막 40 넘어가시는 이제 건장한 전사님이 저를 도왔었는데 그분도 드시다가 절반 드시더니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밥이 설었고 반찬이 좀 어설프기도 합니다.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 평소 제 실론인데 꼭꼭 씹어 먹으면 밥이 맛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번을 씹어 먹는 것 이상을 먹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전할 때는 꼭 이 운동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것을 얘기하시게 되겠는데 휴식과 이제 여가가 될 수 있겠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쉬는 것인데 그냥 편안하게만 쉬면 될까? 우리가 신체가 늘 움직이는 것들을 좀 쉬게 하고 대신 다른 것으로 이제 즐길 수 있으면 좋으니까 우리가 여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문화 활동을 자주 할 수 있는 것. 그게 또 우리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든지 음악을 듣든지 영화를 보든지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가면에서 명상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가 생활을 여가를 정복하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다. 여가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가 생활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되는 것은 수면이라는 것이죠. 수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잠은 참 문제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랬지만은 4당 5락 그랬습니다. 4시간 자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대학에 떨어진다.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고3이 되는데 딸도 그래요. 보통 4시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5시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근데 밤 늦게 한 2시나 3시에 잠을 자고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건 학원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걸 조절하는 게 참 우리에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하는 시간을 충분히 하는 것. 학자들의 말로는 8시간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우리가 비상시에는 좀 줄인다고 그래도 6시간에서 7시간.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평생 주님이 일어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마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 나가셔야 되니까 잠이 충분하지 않으시는데 이게 이제 성도들의 그들의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겠죠. 자, 건강관리.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체 기능이 적합성을 띨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섭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휴식을 잘 취하는 것, 그 다음에 쓸데없는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 그래서 음주, 흡연을 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약들도 가능한 항생제를 잘 쓰지 않고 그리고 약도 안 먹는 게 좋죠. 저는 감기 걸리면 가능하면 좀 버텨봅니다. 두통이 생기면 좀 버텨보죠. 왜냐하면 아프면 치료되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주간 동안 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면 맨손 체조 하루에 한 번 하기. 할 수 있으면 2번 하시면 더 좋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한 번 할 때 보통 땀이 날 때까지 40분에서 45분 하라고 그러는데 맨손 체조도 제대로 2번 하시면 땀이 납니다. 2번 하면 한 10분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팔굽혀 펴기 20번. 그 다음에 달리기 또는 앉았다 일어서기 30번 또는 줄넘기 300번. 또 윗몸 일으키기 20번.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팔굽혀 펴기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벽에 대고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 10번, 15. 또 이제 각도를 내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시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우리 밥을 먹을 때 천천히 30번 씹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이번 주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